네,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워싱턴과 홍콩 현지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정인설 특파원, 주말 사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이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반응과 함께 주요 내용들 같이 짚어주시죠. 네, 주요 내용은 이제 미국 경제가 더블딥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둘 중 하나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 경제가 불황 후 잠시 회복했다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즉 경기 침체 없이 기축할 수 있다라는 면착륙, 이건 페드의 주장인데 이게 아니라 경기가 경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만약에 이 경착륙이 두려워서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금리를 천천히 올린다라면 침체 속에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더블딥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1950년 이후 장기간 기준금리를 올렸던 그걸 유추를 해보면 예외 없이 경기 후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 상황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착륙하지 않고 수요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2020년에 있었고 그 뒤 유동성의 힘으로 잠시 회복했다가 이번에 다시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 더블딥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스태그플레이션은 1980년대 초 이후에 2차 오일 쇼크 때였죠. 이 40여 년 만에 이를 정도로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 1980년대 당시엔 폴 볼커 페드 의장이 연 19%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페드가 이번에 금리를 신속히 올리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을 잡기 힘들겠죠. 그래서 침체 속에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침체는 피할 수 없고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못 잡느냐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GDP 전망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 자료를 보면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2.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였으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겠죠. 미국 거시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권위 있는 판정을 내리는 곳이 미국 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보통 이제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했으면 경기 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미국 경기 침체는 올 하반기 말 아니면 내년쯤 올 것으로 봤는데 이미 미국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전미 경제연구소의 분석까지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일정들 또 이벤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같이 전해주시죠. 일단 현지 시간 4일은 독립기념일이라 뉴욕 증시가 휴장이죠. 이후 금요일까지 4거래일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부시간 6일 오후 2시에 나오는 6월 FOMC 회의록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지난 6월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75bp 올린 때죠.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합리화하는 발언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매파적인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페드의 공식적인 견해는 현재까지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즉 연착륙론인데요. FOMC 회의록에서 이번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들, 좀 더 매파적인 얘기들이 있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8일 금요일에 나오는 6월 고용보고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는 신규 고용과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임금 등이 들어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했을 때에는 시간당 임금을 주의 깊게 봤어야 됐죠. 왜냐하면 임금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관심이지만 경기 침체 여부가 좀 더 중요해졌죠. 고용은 경기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미 경기는 확실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진 겁니다. 6월 실업률은 전달과 비슷한 3.6% 수준, 4개월째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보다 먼저 신호가 오는 게 신규 일자리 수입니다. 5월에 39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었는데요. 6월에는 25만 개 정도 생겨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줄고 이런 신호가 온다면 긴축 영향이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미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물론 팬데믹 이전에 신규 일자리 수가 20만 개 정도, 15만 개 정도에서 있었으니까 그 정도까지 감소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고용시장은 강력하다라는 건데요. 금리를 올려도 긴축을 해도 고용시장이 견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난번 FOMC 성명서에서
고용시장은 강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문구가 빠졌죠. 그래서 고용시장도 살짝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신규 일자리 수가 버티거나 늘어난다면 파월 의장의 전제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하고 비관론이 현재 판을 치고 있어서 모든 현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용도 받쳐주고 하니까 페드가 더 긴축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엔 신규 고용, 신규 일자리 수를 보면서 페드 의원들의 경기 전망을 보는 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